안녕하십니까.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김진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을 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왜 우리가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역은 구도청이죠.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금남로, 충장로, 또 광주역에 있는 무등경기장, 또 계림동, 산수동, 서석동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행정 중심의 기능 역할을, 업무 중심의 기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4월 달이죠. 광주시청이 광주 상무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전남도청이 전남에 있는 남학 신도시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기능이 이전됐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광주역에 이제 KTX가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신안동이나 또 이 중흥동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종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들이 광천동 종합터미널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제 교통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교통 중심 기능이 약화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광주역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전부 다 60년대, 70년대에 형성된 그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주가 도심이 확장되고 부도심이 뭐 수안지구, 상무지구, 또 일곡지구 이런데 부도심이 확장됨으로 해서 도심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시민들은 그 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 문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 위치한 그 아파트로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광주역에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림에 보시면 과거 우리 광주역은 경양방죽이 있었습니다. 이 경양방죽을 밀어서 이 태봉산을 밀어서 이 경양방죽을 메고 와서 이제 구 광주시청이 계림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뒤에 보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구 동부 서방서에 있는 계림동에서 광주역이 신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당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고속 터미널이나 또 호남 공영터미널,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배경은 도심 경제 기반이 쇠퇴했고 또 우리 광주역 주변에는 많은 문화나 산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경제 활성화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 배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제 기존 기능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경제 기능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추진 배경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범위를 보겠습니다. 추진계획 범위는 중흥 1동과 1, 2동, 신안동 또 이렇게 광주역까지 포함하는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준 연도는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이제 마중물 사업에 500억 원, 또 실곡별
부처 협업 사업에 2,163억 원, 또 민자 사업에 7,490억 원이 투입이 돼서 총 1조 15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기본 방향과 이렇게 비전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 광주역이 업무 교통의 중심지이고 북구의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핵심 도심 기능이 이전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이렇게 쇠퇴를 가져왔는데 거기는 물리적 쇠퇴, 또 경제적 쇠퇴, 사회적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신경제 거점을 다시 조성을 하고 또 지역 특화 상권을 활용해서 역세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역전하자. 역전이란 말은 역 앞에 뭐 앞전자가 아니라 거꾸로 해서 과거에 우리 광주역이 한참 잘 나갔던 그 시절에 다시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광주 역전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라고 이렇게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 단계별 추진 방향을 보면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째는 문제인식, 제가 금방 그 광주역 현황과 여건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2단계는 이제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IC나 콘텐츠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죠. 구 도청 자리에 또 우리 그 비엔날레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문화 축을 연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전남대나 조선대와 지역 대학을 연계해서 창의 문화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2단계로 이제 발굴을 해서 세 번째는 이제 기반 시설 확충과 주변 부지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광주역 그 뒤편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기능을 재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광주역 앞에다 대규모 문화광장도 조성하고 푸른 길과 연계해서 도심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5대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나 유형이 있는데 우리 광주역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제 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 조성이 2022년까지 사실 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다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그 2021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주로 보면은 스테이션 G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스테이션 G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빛고울 창업 지원 센터라고 이렇게 정식 명칭을 정했고요. 그래서 광주역을 복합 개발해서 이제 집객 공간, 문화마당이나 교통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푸른 공원이나 푸른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객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신경제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이제 창의산업밸리하고 교통기능을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세태 산업과 이제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여기도 도시명 제조산업 활성화해서 어울림 팩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화 상권과 연계해서 광주 역세권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창의산업밸리, 교통기능 재생, 또 이렇게 지역 세태 산업 활성화, 또 기타 지역 산업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별로 이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도시 재생 사업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계획 범위에서 중흥동, 신안동, 광주역을 포함하는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실 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광주역 이제 허브 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놔두고 4대 그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산업 플랫폼에서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 아까 스테이션 G 사업이죠.
그다음에 문화마당 조성과 교통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두 번째 마중물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푸른길 선형 공원 이렇게 연계하는 푸른이음 공원과 푸른이음 센터를 조성하는 세 번째 이제 마중물 사업이 되겠고요. 또 도시명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림 팩토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7,493억 원을 들여서 광주역 이제 복합 개발 이렇게 이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신경제 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사업은 이제 빛골 창업 스테이션하고 문화마당 조성, 교통 보행 환경 개선, 푸른이음 공원 센터, 푸른이음 공원 이렇게 그 세 가지 사업이 있겠고요. 또 이제 지역 세태 산업과 연관해서 우리 그 경제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울림 팩토리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창의산업밸리 조성 이제 마중물 사업인 빛골 창업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골 창업 스테이션은 지금 광주역 그 구내에 그 수화물을 내리고 이제 싣고 하는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약 6천 평방미터가 되는데요. 34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거기다가 5층 건물로 이렇게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31일 날 착공식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이제 하드웨어 사업으로서는 이제 그 창의 기업이나 중소 벤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또 창업자나 시민 네트워크 공간이나 휴게 공간,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사업으로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이제 기술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플랫폼, 또 기업 코디네이터 운영이랄지 판로 개척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지원 플랫폼, 그다음에 지역 산업 육성이나 지역 인재 매칭을 할 수 있는 도심 활성화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대 효과라고 돼 있는데 기대 효과를 보면 이제 자동차 거리나 우리가 건축 자재 하나 오타가 있네요. 건축 자재 거리 소상공인 생태계 전환에 따른 활성화가 이렇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제조 산업에 대한 그 활력화를 가져와서 도심 산업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 이런 목표 아래 이 빛골 창업 스테이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기능을 재생해서 접근성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마당 조성과 교통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문화광장 1개소 또 보행 환경 개선 1개소 해가지고 총 6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이제 광주역 광장 전면 이렇게 광장을 연계해서 문화 광장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이제 시민 회의소 운영이랄지 팝업 스토어 운영하고 또 플리마켓을 광주 광장에서 문화마당이 조성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이제 그 차량 속도 저감이랄지 디자인, 뭐 커뮤니티 공간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문화마당 조성과 교통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직장인이나 청년 인구를 유입해서 이제 광역 주변에 활력을 증진시켜 보겠다. 또 광주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유동 인구가 많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좀 활력화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목표 아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이제 9,000평방미터에 약 39억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2021년도에 문화광장 조성이 다 이렇게 완공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조금 지금 연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보면은 이제 광주역 전면 광장에다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푸른길과 푸른 이음공원, 문화광장, 빛거울 창업 스테이션, 어울림 팩토리 이렇게 하나의 축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이제 보면 광주 문화유산의 상징인 그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5.18 민주화 운동이랄지, 그다음에 태봉산,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태봉산이나 경양방죽 스토리 이런 것을 입혀서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광주 5.18 사적지가 제2호가 그 광주 광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강화하고 또 경관을 개선해서 도시재생 에너지를 집중화할 수 있는 이제 사업들을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교통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푸른길과 푸른이음공원, 또 문화광장, 빛거울 창업스테이션, 이렇게 어울림 팩토리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 보행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평방미터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서 보행 약자나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어떤 유니버셜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용자 편의, 보행자 편의 이 측면에서 이렇게 교통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교통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통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광주역 주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지금 좌측에 있는 지금 주차장은 지금 유료로 아직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주차장은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주차 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뭐 여러 번 공청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주민 협의체하고 면담도 하고 뭐 공청회도 하고 일일이 그 400 몇 가구인가요? 그 가구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상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아마 설계 변경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손해가 가는 사업이 되면 그게 안 되겠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금 도시 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팝업 프로그램, 이제 팝업 스토어를 이제 광주역 광장이 설립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약 3억 8,400만 원 정도가 이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제 광주역 교통광장이 문화광장이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주 지역 내에 있는 창의 기업이랄지 중소기업, 청년 상인 등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월 1회 3월부터 5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도 그 광주역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역점마켓 OEO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가칭이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요. 여기도 사업비가 약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 그 또 아름다운 가게 청년 상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역점마켓 OEO 사실 플리마켓 형태죠. 그런데 사실 그 보통 플리마켓 하면은 뭐 이렇게 중고 상품만 나와서 이렇게 갖고 나와서 파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동차 소품이랄지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자동차 거리나 건축 자재거리 이렇게 지역 상인 청년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것도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푸른이음공원 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푸른이음공원과 이제 센터 조성은 이제 도시 교통 기능을 재생해서 어떻게 하면 광주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원 조성 1개소와 또 센터 1개소, 이제 보행 환경 정비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은 여기 이 설명을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이음공원은 이제 3,900평방미터에 10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사실 이렇게 조성해갖고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이렇게 지연이 돼서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마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철도 시설로 인해서 이제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면은 그 철도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그 공폐가들이 있는데요. 공폐가들 보면 좀 을씨년스럽고 정말로 상막스럽습니다. 이게 그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또 그 주인을 찾아가서 뭐 전화로나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근데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뭐 팔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폐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공원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우범제도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실 공원을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런 폐가나 흉물스러운 것들이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어떤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을 화합하고 이렇게 단체 활동이 가능한 이렇게 잔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그 지금 아시아문화컬처협회 보면은 그 지금 공원이 잔디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마 경사로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름에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다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광주역 푸른이음공원에도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이음 센터가 있습니다. 푸른이음 센터는 이제 350평방미터에서 약 1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복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 구성을 보면은 1층에는 이제 생활문화시설, 문화 카페랄지 이런 것들을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2층에는 이제 도서관을 만들었고 주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이렇게 2층은 들어서게 되고 3층에는 이제 도시재생 경계 조직이나 공유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층 옥상에는 그 옆에 보면 행복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이나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이 와서 시민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 푸른이음 공원에 있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푸른 숲길 또 도로 보행 환경 정비
사업인데 푸른숲길은 이제 1,800평방미터에 약 길이가 450m, 넓이가 4m 정도로 해서 이제 푸른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그 푸른숲길이 지금 동구 그 기림동에서 오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숲길을 광주역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 푸른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접 쪽에 노후나 공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비를 잘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빛마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푸른 이음 공원이 아까 그 광장이 조성되면은 이제 달빛마켓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이 달빛마켓 사업은 도심 공동화에 의해서 이제 침체되어 있는 광주역 일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야간 프로그램, 그러니까 야시장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에 가면 주로 먹거리가 많은데 이 우리 광주역에 있는 달빛마켓은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음식이랄지 아트랄지 공연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렇게 이렇게 달빛마켓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자 저녁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지원사항, 뭐 수익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가지는 기대 효과는 어떤 야간 투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광주역 셔틀 열차와 연계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효과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달빛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금 달빛마켓 사업을 1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사업을 일단 그 푸른이음 공원이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가 광주역 주변에서 이렇게 1회 달빛마켓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광주역을 이용해서 2회 달빛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오미크론이 나타난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한 지금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역세권 경제 이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기반 그 세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 상권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팩토리 사업부터 도시재생대학, 주민제한 공모사업, 뭐 도시재생 경제적 발굴, 이제 인큐베이팅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이제 소통대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특화 상권을 연계한 도시명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팩토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울림 팩토리 사업은 이제 마중물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약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그 안국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양유에 있고 이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조감도가 형성돼서 지금 어울림 팩토리가 이 완공이 올해 드디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실제로 저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이제 그 다른 데보다 싸게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를 받아 보니까 좀 그 요금이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입주 월 임대료가.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임대료를 이렇게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울림 팩토리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3D 프린팅 제조 기술 등의 신산업 등과 접목을 통해서 이제 기존 자동차 부품이랄지 또 건축 자재 또 소품 중심의 상공업 생태계를 이렇게 변화하고자 우리가 어울림 팩토리를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또 메이커스 아카데미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스몰 비즈니스 창업자를 위해서 이제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거리나 건축 자재 거리,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태계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신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제조 산업을 좀 활력화시킬 것인가, 도심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린 팩토리에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의 장을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층에 이제 회의실 겸 이렇게 공용 공간을 사용한 것은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주말이나 그 연휴 동안에는 일반 그 인근 주민들이나 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 활성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울림 팩토리 내에서 이제 우리 권역 내에 보면 이제 자동차의 거리와 건축 자재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 부품 또 건축 자재 이렇게 부품들이 밀집되어 있는 쭉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랄지 또 자동차 인테리어 관련 소품 개발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이뤄가는 어떤 특화거리,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어울림 팩토리 내에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의 장을 거쳐서 이제 지금 사실 사업자들 간에 어떤 경쟁적 구도를 갖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가게 상품 하나 더 팔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더 이득을 더 가져갈까? 근데 이제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적 구조에서 서로 협동하는 모델로 이렇게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어울림 팩토리 내에 또 메이커스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예비 창업자나 청년 창업자 또 자동차 거리, 건축 자재 거리 성인들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3D 프린팅 뭐 체험도 하고 또 응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올해 어울림 팩토리가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여기 3D 프린팅 소규모 프린팅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대학은 아마 어느 센터에 가나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역시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 들여서 이제 사업 기간이 끝나는 2024년까지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지역 상인 또 주민 또 청년 참여 이렇게 실행 사업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이노베이션 스쿨이나 인큐베이팅 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역 권역 내에 어떤 주민 조직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아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마을 현안에 대한 뭐 토론이랄지 또 어떤 그 우리 권역 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돼서 실행될 것인가, 이런 그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도시재생대학은 이제 1기부터 9기까지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제 주요 추진 내용들을 보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과 지식 습득을 해서 이때 지역 문제를 어떻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또 주민 스스로 어떤 권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9기까지 됐는데요. 뭐 제가 1기부터 막 9기까지 다 이렇게 낱낱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이제 올해 시행됐던 사업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주민 도시 재생대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이렇게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과 이렇게 사례지 답사 또 그룹별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팀빌딩을 해서 서로 발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상반기 이제 도시재생대학의 주요 포인트는 주민 스스로 이 광주 권역 내에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 도시재생대학이 되겠습니다. 상인 도시재생대학은 이제 흥신강림 셀러학교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광주역 인근 상인과 예비 창업자 30명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상인 도시재생대학을 열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광주역 일대 상권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상생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과 마케팅 전략, 또 고객 관리 방법, 상품 패키지와 부수 연출 방법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했고요. 흥신강림 셀러학교 참 이게 참 그 이름이 독특하죠. 흥신이 이렇게 강림에서 우리 광주역이 잘 발전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흥은 이제 중흥동의 흥자와 또 신안동의 신자 이렇게 해서 흥신이 강림할 수 있도록 장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셀러 학교를 내렸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그 다음에 주민 도시재생대학 이제 하반기 때는 이렇게 트리니티 환경학교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하반기는 주민 도시재생대학을 개강을 했습니다. 자, 트리니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만은 나무 등 공공 기물에 이제 털실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씌우는 이렇게 친환경 거리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울철에 가로수도 보호하고 또 도심 속의 어떤 경관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역 권역 주민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뭐 예산 관계상 선착순 50명으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이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렇게 이 트리니티 환경학교는 우리 권역 내에 있는 그 잠재 자원을 이렇게 활용했다는 것이 이제 독특한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역 내에 돌다 보니까 털실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털실 공장에서 이제 협조를 받고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환경학교를 열어서 이렇게 마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그림에서 보면 광주역 앞에 이렇게 보행섬이나 소나무숲인데 또 광주역 그 사진은 제가 이렇게 첨부를 못했습니다만은 광주역 광장에 보면 느티나무가 10그루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 환경학교, 트리니티 환경학교 해가지고 털실로 짜서 붙였고 또 쭉 이렇게 나무에 털실을 전부 다 무늬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 다 내용들이 막 있습니다. 꽃도 있고 뭐 안에 뭐 글씨도 새겨져 있고 무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리본으로 자기가 그 제작한 사람들이 그 원하는 내용을 써서 리본을 전부 다 부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의미를 느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리본을 다 달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이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관심을 어떻게 증대하고 이렇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소규모 그 그룹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억 원을 들여서 이것도 2024년까지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나 그 협력 효과를 증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죠. 지역 공동체 주민 간에 어떻게 유대를 갖고 막 이렇게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사업도 그 2020년, 21년 이렇게 세 차례 실시를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6개 아이템, 6개 사업들이 이제 추진을 했고요. 2021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5개, 또 하반기 5개에서 총 10개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는 손으로 만드는 세상이 조금 이렇게 감명을 갖고 이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아찌를 이렇게 담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봉사 겸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을 같이 참여하는 의미를 갖는 그 사업들이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굴을 위해서 이제 리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 이 포인트 안에 담지를 못했고 인큐베이팅 사업만 제가 담아왔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과 리노베이션 이제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인큐베이팅 사업은 광주역 일대에 있는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어떻게 육성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 교육을 통해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이제 공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스터 분들하고 개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성과 발표를 갖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이제 인큐베이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연장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광주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 어떤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게 중기청이나 국토교통부나 또 시나 또 우리 구청이나 이런데 전부 다 그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가 그 현장 지원센터에서 발로 뛰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지원도 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렇게 관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 산업 발굴을 위한 소통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그 의제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또 권역 내 이렇게 주민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상인, 또 디벨로퍼, 공공기관, 이런 그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1회 때부터 이제 작년 처음에 하고 또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소통대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그 많은 그 현안 의제나 이런 것을 건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소통대회가 보람 있는 이게 소통대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도시재생 세대공감 소통대회라는 이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대회를 열었는데요. 또 각 기관에서 또 저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또 청장님, 또 이렇게 주민협의체 여러분들, 또 일반인 그 권역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장터도 여러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시민들 간에 권영내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도 되고 공감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식지에 보면은 우리 광주역 소식지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독특합니다. 이게 광주 역발상이기 때문에 이 역자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가 1호부터 지금 8호까지 발굴됐는데요. 발간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소식지에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나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다음 달에 다음 분기에는 무슨 사업들이 줄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정내 주민이나 또 여러 센터에 이렇게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 제한 뭐 공모사업이랄지 뭐 도시재생대학이랄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도 중요하고 마중물 사업도 중요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뭐 도시재생대학을 열어간다. 또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한다, 뭐 인큐베이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이 민관 거버넌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권역내 주민들이나 이 기관들이나 또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협치를 잘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장 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계획상에는 이렇게 현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장이 있고 뭐 신경제 거점 조성팀, 물리적 환경 개선팀, 교육연구팀 해서 이렇게 팀이 있고 또 사업추진협의회 있고 주민협의체가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실 이렇게 그 구성이 돼 있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장 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만 지금 이렇게 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보면 이제 광주역 허브센터죠. 사실 현장 지원센터에서 모든 일을 이제 추진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그 주민과 그 현장에서 맞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우리 현장 지원센터가 사실 그 구성 인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 7명밖에 안 되고 이제 센터 우리 역할을 보면 주로 이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역량 강화, 의견 수렴 이런 것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중간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그 현장 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뭐 이해 관계자들이랄지 아까 그 보행환경 개선 사업 할 때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달지 또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센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시청 담당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달지 뭐 이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같이 이제 살펴본 것이 주요 추진 사업은 도시재생대학이랄지 이제 주민 제한 공모 사업 또 경제조직 발굴 그다음에 시민소통과 갈등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장 밑에 이제 사무국장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 또 운영 거버넌스 이제 홍보하는 이렇게 4개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한 명이나 2명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로 시간상 쫓기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많이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 사실 이렇게 4분야로 나눠 있지만은 거의 다 그 어떤 과제나 의제가 발생하면 토론식으로 이렇게 토론식으로 어떤 과제를 올리면은 전부 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서로 이렇게 토론식으로 해서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 근거나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주민협의체가 2022년 1월 30일 날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을 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표와 선임 부대표, 감사, 이렇게 사무처장, 사무장 이렇게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조직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조직, 상인조직, 경제조직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조직은 이제 중일동협의회, 신안동협의회에서 중일동하고 신안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동별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2인으로 해서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조직은 이제 우리 그 권역 내 자동차 거리와 건축 자재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인조직으로 39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경제조직은 이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17명, 청년경제협의회가 11명에서 28명으로 이렇게 경제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총회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이렇게 주민협의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이제 안건을 토론하고 또 이렇게 의제도 발굴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계획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이제 분과별로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님 주재하에 수시로 또 필요시에 이렇게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긴 시간 동안 우리 광주역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비전과 이렇게 어떻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잘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